안녕하세요, 이너그린입니다. 오늘은 식물공장과 스마트팜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수경재배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수경재배란 말 그대로 식물을 물에서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물을 물에서 기른다고 해서 수초나 해초 등의 원래부터 물속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을 기르는 것이 전부 수경재배인 것은 아닙니다. 즉,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토양 없이 물에서 재배하는 것을 수경재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경재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수경재배 농법을 사용하면 식물의 생육 환경을 통제하여 꾸준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물, 산소, 양분 등을 제어함으로써 식물 생육에 필요한 양만큼 양분 공급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식물의 생육 촉진뿐 아니라 출하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장 운영이 가능하여 농장 경영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나 우박 등의 이상 기후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수경재배는 일반적으로 하우스나 유리온실 등의 시설에서 재배하는 농법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기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지재배에 비해서 수경재배는 물을 많이 소비할 것 같지만 사실 노지재배에 비해 물 사용량이 적습니다. 사용된 물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물이 적은 지역에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해충, 토양 미생물 등의 균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에 번식하는 각종 미생물과 곰팡이 등으로부터 안전하며 외부와 차단된 시설 재배이기 때문에 잡초나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어서 유기농 작물의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좋습니다. 노지재배와 달리 수경재배는 여러 층으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즉, 더 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수경재배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경재배의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액 오염입니다. 수경재배의 가장 큰 단점은 물이 오염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양액이 오염되면 양분을 공유하는 수경재배의 특성상 바이러스의 전염이 빠르므로 쉽게 전염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경재배는 시설에서 주로 재배합니다. 따라서 시설 설치 비용 등의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도입 농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죠. 또한 수경재배는 환경적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죠. 물은 흙에 비해 쉽게 온도가 변하기 때문인데요. 수경재배의 규모가 커질 경우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어컨이나 히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신경 써야 할 장비가 많아지면 당연히 비용도 커지고 관리는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시설에 이상이 생길 경우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수경재배 종류에 따라 펌프나 노즐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장비들이 정전 등으로 가동을 멈추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경재배의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수경재배를 도입함으로써 오는 이득도 크지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경재배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재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로 재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식물에게 물을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 7가지 정도로 분류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점적 관수 수경재배입니다. 수경재배 박스에 식물을 고정하고 식물 뿌리 부분에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양액이 뿌리를 타고 흐르게 하는 방식의 재배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헐 흐름식 수경재배로 재배 베드에 양액을 채웠다가 뺐다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입니다. 뿌리가 항상 잠길 일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세 번째는 심지형 수경재배입니다. 물을 잘 흡수하는 고형 배지에 식물을 심어서 자동으로 배지가 물을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한 장치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효율이 좋지 않아서 보통은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담액식 수경재배입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수경재배법으로 뿌리를 양액에 담궈서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물에 상시 담겨있는 식물은 산소 부족 등으로 자칫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구조로 사용이 쉽지만 과습에 약한 식물은 기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방막식 수경 재배입니다. 양액을 식물이 심겨있는 뿌리에 계속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주로 생육기간이 짧은 채소를 재배할 때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분무 재배입니다. 뿌리에 직접 양액을 분무하는 형태로 수경 재배 중 효율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적은 양액으로 가장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양액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재배 베드가 가벼워져서 수직으로 여러 층을 쌓아도 쉽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설계가 복잡하고 노즐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쿠아포닉스입니다. 수경 재배와 물고기를 동시에 키우는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물고기를 양식할 때 사용된 사료가 식물에 필요한 양분으로 전환되어 사용되는 원리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수경 재배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같은 수경 재배라도 정말 많은 방법으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는 앞으로 우리 미래 농업을 책임질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미래 농업과 관련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